가시개미들이 눈을 뜬다. 지난 겨울을 공처럼 뭉쳐서 함께 보낸 동료들. 거의 반년, 긴 동면이었다. 먼저 일어난 녀석이 가까운 동료들을 깨운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며 서서히 눈을 떠가는 개미 왕국. 등에 솟은 가시로 서로 얽혀 겨울을 지냈던 동료들 중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도 부지기수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햇볕을 쐬며 기운을 차린다. 겨울철 나무 밑동에 살던 가시개미는 나무 위로 집을 옮기면서 한 해살이를 시작한다. 참나무 속은 개미가 좋아하는 수액으로 가득 차 있다. 수액을 다 빨아먹고 나면 다른 나무로. 가시개미는 1년 내내 이사를 다니며 살아간다. 개미는 지구 표면을 그물처럼 덮고 있다. 나무 위건 돌 틈이건 이들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 개미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9,500여 종, 우리나라에만 120여 종이 있다. 멀리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개미는 모양도 색깔도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엄격하게 계급과 역할이 정해져 있다. 날개가 달린 녀석들은 공주개미와 수개미로 오로지 생식만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들을 뒷바라지하며 평생 일만 하는 일개미가 있다. 이들은 모두 한 마리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왕국을 이루며 살아간다. 개미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지 1억 년. 현재 인간과 더불어 가장 번성한 종이다. 숱한 종들이 몰락을 거듭했을 때도 이들은 살아남았다. 그 생존 전략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래에도 여전히 효력을 미칠 것이다. 불개미들은 숲속 평지에 집을 짓는다. 재료가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와 쌓아두기 때문에 불개미 집을 보면 숲 전체를 알 수 있을 정도다. 풀이나 나뭇잎, 나뭇가지는 태양열을 흡수해 집을 언제나 따뜻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일개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를 들고 나와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햇볕을 쏘여준다. 수백 수천 마리 일개미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힘은 놀라울 정도다. 이제 왕국은 완전히 깨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적당한 습기, 바람은 잔잔하고 따뜻한 오후, 수개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둘 점점 많아지는 수개미들. 이윽고 공주개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이 굴박 세상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은 혼인 비행이 있는 날. 수개미들이 바짝 긴장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들뜬 수케미들을 일개미들이 막아선다. 일개미들은 오늘 하루를 위해 1년 동안 이들을 먹이고 보살펴왔다. 드디어 신호가 떨어졌다. 긴장과 흥분, 왕국 전체가 순식간에 광적인 상태에 휩싸인다. 몸이 비교적 가벼운 수케미들이 먼저 날아오른다. 혼인 비행이 시작됐다. 몸이 무거운 공주개미는 지지대를 찾아 나선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날아가려는 것.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없다. 왕국의 사활이 이들에게 달린 것이다. 성급한 수컷들이 공주개미의 몸을 타고 오른다. 하지만 공주개미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은 친남매간. 좋은 유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혼인 비행을 해야 한다. 어려운 첫 비행. 날아야 한다는 절대 명령이 이들을 공중으로 밀어올린다. 공중에 수백 수천의 희망들이 교차한다. 서로 다른 군락에서 날아온 수케미와 공주개미들. 짝을 만날 수 있는 절정의 순간은 1년 중 단 하루 약 30분뿐이다. 이들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 장소로 모여드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력을 다하는 날개짓.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이들에겐 위험하고도 힘든 의식이다. 그러나 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왕국의 희망이다. 공주개미가 내려앉자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수케미들이 몰려든다. 공주개미에 비해 훨씬 많은 수케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발버둥 친다. 공주개미는 여러 마리의 수케미들로부터 수억 개의 정자를 받아 몸속에 저장해둔다. 이 한 번의 짝짓기로 평생 낳을 알을 준비하는 것이다. 공주개미에서 여왕개미로 이렇게 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의식은 끝이 난다. 혼인 비행을 마친 한 여왕개미가 하필 곰개미 영역에 떨어졌다. 난데없는 이 침입자에게 곰개미들이 때로 몰려들고 기운이 당한 여왕개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힘든 의식을 치러낸 보람도 없이 여왕개미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는 수많은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고 혼인 비행을 한 여왕에겐 참으로 허무한 죽음.
또 다른 죽음도 있다. 혼인 비행 후 근처엔 힘이 빠져 탈진하거나 죽어가는 숙해미들로 가득하다. 포식자들에겐 힘 안 들이고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숙해미에게 유일한 위로는 그래도 자신의 유전자가 후세로 전해지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숙해미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확률은 극히 적다. 그중엔 혼인 비행을 못하고 돌아오는 숙해미들도 있는데 곧 일개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다시 혼인 비행까지 1년. 그동안 또 먹이고 보살펴주기보다는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수컷들에게 혼인 비행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여왕개미의 일생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혼인 비행을 마친 직후다. 철저히 혼자이기 때문이다. 여왕은 먼저 날개를 떼내기 시작한다. 짝짓기가 끝난 지금 날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몸의 일부인 날개를 떼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몸부림 끝에 여왕은 겉장과 속장을 차례로 떼어내고 날개가 떨어져 나간 부분과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확인해 본다. 여왕은 몸에서 떨어져 나간 날개 자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날개를 떼어내는 일, 그것은 여왕 스스로 땅에 얽매이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제 왕국을 건설할 터를 찾아 나설 시간. 여왕이 생각하는 것은 혼자서 살 곳이 아니라 수백 수천이 살아갈 미래의 땅. 공주개미들 가운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여왕개미는 500마리 가운데 불과 한 마리 정도. 개미 왕국의 미래는 그 작은 확률에서부터 비롯된다. 여왕에게 쉴 틈은 없다. 해지기 전까지 몸을 숨길 굴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 일개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온 여왕에게 이것은 최초의 노동. 여왕은 30cm까지 직선으로 굴을 파내려간다. 거기에 이르면 다시 3cm 정도 공간을 넓힌다. 혼자 몸을 쉴 정도의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다. 여왕은 굴 안팎을 수백 번 왕복하며 고된 작업을 해낸다. 평생을 보낼 굴 속에 몸을 가둔 여왕. 이제 남은 건 혼자 견뎌야 할 시간과의 대결이다.
변화무쌍한 일기변화. 대자연은 살아있는 것들에게 언제나 순응하길 요구한다. 개미들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가뭄이다. 항상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물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다닌다. 물을 발견하면 위턱에 물을 채워 넣는다. 왕국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개미들은 자신보다 크고 강한 상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들을 세워야 했다. 적이 나타나면 일단 꽁무니에서 개미산을 발사한다. 개미산은 강력한 산성으로 사람에게 염산을 뿌리는 것처럼 작은 동물들에겐 치명적이다. 적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개미는 물러서는 법이 없다. 개미산은 또 강력한 경보음이다. 개미산이 발사되면 순식간에 동료들이 몰려들고 한꺼번에 덤벼들어 적을 쓰러뜨린다. 두꺼비는 작고 힘없는 존재들에겐 위험한 상대다. 이 녀석은 움직임으로 먹이를 인식한다. 사냥을 끝내고 다음 목표물을 찾는 두꺼비. 불개미가 땅벌 한 마리를 끌고 간다. 얼른 물러서는 두꺼비. 불개미 집이었던 것이다. 당황한 두꺼비는 방향 감각을 잃고 사방으로 뛰기 시작한다. 불개미 떼가 두꺼비에게 덤벼든다. 어떤 난폭한 포식자도 이들에게 걸리면 빠져나갈 재간이 없다. 개미산을 쏘고 위턱으로 물어뜯고 결국 자신보다 수백 배나 큰 상대방을 쓰러뜨린다. 한 마리의 개미는 나약하지만 뭉치면 전혀 다른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개미다. 수년간의 땅속 생활을 마치고 매미 애벌레가 나온다. 천적을 피해 으스름한 밤에 지상으로 나온 매미 애벌레. 오늘 밤 안으로 올라가야 할 나무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나무 아래 뜻하지 않은 천적이 기다리고 있다. 불개미. 마치 매미 애벌레가 나올 때를 미리 알고 기다린 듯하다. 서둘러 방향을 돌려보지만 이미 늦었다. 순식간에 불개미 떼들이 몰려든다. 막 세상에 나온 이 애벌레는 어른이 되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만난다. 이날 밤 몇몇의 매미 애벌레는 나뭇가지를 찾는 데 성공. 어른 매미로 탈바꿈을 했다. 혼자 살아가는 녀석들에게 생존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이 밤은 여왕에게도 중요한 날이었다.
첫 번째 알이 나오는 순간 이제 이 젊은 여왕은 혼자가 아니다. (1mm) 가량의 작은 알, 움직임도 기척도 없다. 여왕은 잠시 숨을 돌린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계속해서 알을 낳는다. 처음 낳는 알 수는 약 10개. 여왕은 저장해 놓은 정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알을 낳아 식구를 불려나간다. 적어도 5년, 길게는 15년 넘게 장수하는 여왕이 평생 낳는 알의 개수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 그들이 모두 왕국을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 집을 떠난 이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여왕은 날개 근육을 분해해서 만들어낸 영양물질을 핥아먹으며 배고픔을 견딘다. 앞으로 2주 후면 이 알은 또 다른 생명체가 될 것이다.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여왕은 계속해서 알을 닦아준다. 두렵고 힘든 시기. 하지만 이를 견디는 여왕만이 자신의 왕국을 거느릴 수 있다. 먹물버섯은 죽어가면서 성장하는 특이한 버섯이다. 자라면서 몸 일부분이 먹물로 변해 땅으로 떨어진다. 먹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김없이 개미들이 몰려든다. 무엇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개미는 동물에서 식물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들을 먹는다. 개미는 먹물버섯을 먹는 대신 그 포자들을 옮겨 번식을 돕는다. 이익을 얻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생태계를 살아가는 개미의 전략이다. 또한 개미들은 어떤 먹이는 먹지 않고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물등 개미는 소나무에 사는 진딧물로부터 단물을 받아먹는다. 진딧물은 식물의 즙만을 마시고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물질을 얻는다. 그러나 이 영양물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배설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물이다. 이 단물은 개미의 입맛을 당길 뿐 아니라 영양가도 아주 높다. 당류,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등이 있는 단물은 개미에게 더없이 좋은 식량이 된다. 소나무를 숙주로 살아가는 이 진딧물은 개미가 올 때를 기다려 단물을 내어준다. 진디가 배설하는 단물은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서 각종 포식동물이 꼬여든다. 개미는 이 단물을 먹어치움으로써 진디의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준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진딧물이 개미를 위해 단물을 내주는 것은 개미가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의 천적. 무당벌레가 다가오자 개미들이 곧 방어를 한다.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개미산을 쏘며 공격. 진딧물이 개미의 보호를 받는 시간은 전체의 약 1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단물은 이 시간에 만들어진다. 14%를 위한 계약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동털개미는 훨씬 지능적인 방법으로 진딧물을 관리한다. 참나무에 사는 이 녀석들은 아예 진딧물을 데려와 키우면서 수시로 단물을 받아먹는다. 진딧물을 거의 가축화한 것이다. 그 역사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딧물은 관을 내어 참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며 개미와 함께 살아간다. 한 곳에서 먹이를 다 먹으면 개미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진딧물을 옮겨주기도 한다. 그 모습은 마치 소를 모으는 목동과 비슷하다. 먹이를 기르게 되면서 이들은 빈번하게 사냥을 나갈 필요가 없게 됐다.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동털개미는 대신 진딧물을 가둘 집을 지어주는데 노동력을 사용한다. 돌알갱이나 흙을 물어와 나무줄기의 틈을 따라 터널처럼 붙여 올리며 집을 만든다. 이로써 진딧물과 개미는 이 지구상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었다. 매분 매시간 여전히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방어 능력이 없는 이 애벌레들의 생존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얻는 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혼자 해내야 하는 것이다. 홍다리 조롱박벌은 혼자 살아갈 애벌레를 위해 조금은 독특한 준비를 해둔다. 번식기가 되면 먼저 굴을 판다. 알을 안전하게 숨길 자리를 찾는 것이다. 굴 속에는 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먹을 먹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미는 널찍하게 굴을 판다. 다시 굴을 파는 홍다리 조롱박벌. 어미는 이 뱃장이를 굴 속에 넣고 알을 낳을 셈이다. 굴 파기에 정신을 판 사이 개미 한 마리가 뱃장이를 넘본다. 허둥지둥 당황한 어미는 개미를 쫓아내고 뱃장이를 되찾는다. 뱃장이의 알을 낳고 땅속에 묻을 때까지,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실패하게 되면 이 조롱박벌의 다음 세대는 없다. 바깥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개미의 애벌레들은 사람의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애벌레들을 위해 여왕은 많은 노동력을 쏟아붓는다. 게다가 거의 한 달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끼를 돌봐온 여왕. 하지만 어미는 몸속에 남은 영양물질을 꺼내 애벌레에게 먹인다.
알에서 4번 허물을 벗고 다시 고치로. 이 시기가 지나면 이들은 왕국을 이루는 무한한 힘으로 성장할 것이다. 주름 개미들이 만났다. 서로 다른 집단에서 나온 이들은 만나자마자 싸움을 한다. 싸움의 원인은 대개 먹이나 영토 문제. 서로의 동료들을 부르고 싸움은 점점 커져서 종족 전체의 전쟁으로까지 번진다. 전쟁에 뛰어든 개미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개미들은 싸우는 도중에 적을 더 많이 만나느냐 아군을 더 많이 만나느냐로 승패를 짐작한다. 여기저기 쌓이는 시체. 살아있는 개미보다 죽은 개미들이 훨씬 많아질 무렵 전쟁의 윤곽은 드러난다. 밀리고 있는 쪽에서 공주개미가 쫓겨나왔다. 갈팡질팡 위급한 상황이다. 일개미는 끝까지 이 공주개미 뒤를 쫓는다. 몸 절반이 이미 없어졌는데도 살아야겠다는 본능은 강렬하다. 생식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을 말살시켜 종족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 개미들의 전쟁은 잔인하다. 같은 종족끼리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 종은 인간 말고는 개미가 거의 유일하다. 항복도 타협도 없이 전쟁은 밤이 깊도록 계속된다. 드디어 승자가 패자의 여왕개미를 끌어낸다. 여왕의 죽음은 왕국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한다. 일단 전쟁을 하면 적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 이것이 개미들의 전쟁이다. 번데기가 된 지 2주일. 민감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여왕은 고치를 뜯는다. 모든 애벌레들이 스스로 고치를 뜯고 나오지만 개미의 애벌레는 어미가 뜯어주지 않으면 안에서 죽고 만다. 고치를 뜯는 데만도 반나절. 여왕은 참을성 있게 첫 일개미의 탄생을 돕는다. 일개미 1호, 왕국의 첫 일원. 어미는 갓 태어난 일개미를 핥아준다. 녀석은 이 여왕의 첫 번째 딸이자 첫 번째 일개미다. 여왕의 첫 번째 일개미는 대개 몸이 약하고 몸집이 작다.
허약한 어미에게서 낳았기 때문이다. 여왕은 일개미 1호에게 영양물질을 전해준다. 굴 속은 이제 살아있는 두 개의 생명체가 함께 사는 작은 사회가 되었다. 명두잠자리 애벌레는 모래 언덕에 숨어 산다. 무기는 날카로운 위턱. 함정을 파놓고 지나가는 개미를 기다린다. 먹이가 걸려들면 모래흙을 튕겨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 그리고 먹이를 산채로 마취시키고 체액을 빨아먹는다. 먹이는 껍질만 남은 채로 밖으로 버려진다. 개미를 기다리는 함정들. 일개미들은 이런 위험 속으로 매일 먹이 사냥을 나선다. 일개미 1호는 제법 기운을 차린 모습이다. 이곳은 안전한 굴 속. 일개미 1호는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동생들의 몸에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이리저리 옮기고 몸을 닦아주고 여왕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일개미 1호가 대신한다. 애벌레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것도 녀석의 몫이다. 일주일쯤 후면 녀석은 어미인 여왕을 위해 먹이 사냥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을이 되면 짱구개미는 바빠진다. 다음 봄까지 먹을 먹이를 수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짱구개미가 굴 밖으로 나오는 건 봄, 가을 1년에 2번뿐이다. 이때 일개미들은 한꺼번에 나와 전체 식구들이 먹을 식량을 수확한다. 먹이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식물의 씨앗이 대부분이다. 자기 머리보다 큰 씨앗을 물고 집으로 가는 일개미. 초가을. 따가운 햇살 아래 집으로 가는 짱구개미의 움직임은 쉼없이 이어진다. 가끔은 옮기다 떨어뜨린 씨앗도 눈에 띈다. 떨어진 씨앗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 번식을 한다. 이 조그만 행렬이 식물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개미 사회에서 일개미는 생식의 본능을 버리고 평생 일만 하는 존재. 하지만 이 노동으로 개미 사회 전체가 살아간다. 일제히 쏟아져 나와 가을 거지에 나선 일개미들. 이제 곧 다시 긴 잠으로 들어갈 계절이 올 것이다.
으슥한 밤, 주름개미의 일개미 무리가 무언가를 끌고 나온다. 여왕이다. 여왕개미는 이미 정신을 잃었다. 일개미들에 의해 숙청을 당하는 여왕개미. 늙어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여왕은 필요가 없다. 이 개미 왕국은 새로운 여왕을 맞은 것이다. 여왕도 전체를 위한 하나일 뿐, 이 왕국에서 그 누구도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5년) 어쩌면 (10년도) 넘게 날마다 알을 낳았을 이 여왕개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무한한 가능성들이 성장하고 있는 굴 속, 일개미는 이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시간이 흐르고 점점 활기를 띄어가는 개미 왕국. 이제는 여왕이 최초로 뚫어놓은 수직 통로를 통해서 먹이를 구하러 가기도 한다. 일개미들은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왕국의 근원인 여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는 점점 자라 무한히 성장해갈 것이다. 숲을 깨우는 작은 움직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왕성한 식욕에 도토리나무 전체가 몸살을 앓는다. 개미, 작지만 난폭한 포식자다. 꾸준히 기어 올라가 먹이를 사냥하곤 내려올 땐 곧장 떨어져 버린다. 영리한 녀석이다. 초속 3cm 속력으로 일개미 한 마리가 집으로 향한다. 장애물, 사라꿈틀대는 애벌레를 두 마리 일개미가 서로 물어가려고 애를 쓴다. 알고 보니 이 개미집 전체가 애벌레 사냥에 나섰던 모양이다. 굴 앞에 개미들이 잡아온 애벌레가 가득하다. 사냥한 애벌레들을 모아둔 1차 집결지는 집 앞. 아무 저항수단이 없는 애벌레들은 산채로 집 속으로 옮겨진다. 오늘 사냥에 나선 일개미들은 극히 일부다. 이들이 굴 속에 있는 수많은 식구들을 먹인다. 일하는 기계로 태어난 것처럼 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 복숭아나무, 부러진 가지 틈 사이에 이토왕개미 한 무리가 집을 만드는 중이다. 일개미들이 저 안쪽에서 나무를 칼간에 밖으로 내다버린다. 하루 종일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는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다. 포식자들을 막으려면 이 흔적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일개미들은 또 집에서 멀리 이 나무가루를 물어나른다. 일개미들은 또 여왕이 낳은 동생들을 키운다. 이들은 모두 암컷이지만 생식을 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들에겐 영원히 살고 싶은 갈등이 없었을까? 일개미라고 그냥 무조건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까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개미나 벌 사회에서는 일개미들 간에 또는 일벌들 간의 유전적인 그런 연관 계수가 75%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남매나 형제 간의 그 유전적인 연관 계수가 2분의 1, 50%인데 그들은 75%이기 때문에 자기가 딸을 낳아 본들 그 딸 속에 자기의 유전자가 50%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여왕개미가 자기 누이 동생을 하나 더 낳으면 그 누이 동생의 몸에 75%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크고 작은 여러 사회가 공존하는 숲속.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길게 늘어진 이것은 뱀허물 쌍살벌의 집이다. 타액을 섞은 목질 섬유로 된 단단한 집. 이 집에서도 한 마리의 여왕이 다수의 암컷들을 지배한다. 여왕은 다른 암컷이 낳은 알들을 모두 먹어버리고 생식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 지배와 복종, 그리고 엄격한 질서. 어떤 사회든 집단을 이루면 구성원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곰개미가 집안에서 흙을 물어나른다. 거센 비로 허물어진 집 여기저기를 복구하는 중이다. 이들의 몸은 약 5mm 정도. 주로 땅속에 굴을 파고 산다. 일개미들의 역할은 엄격히 나눠져 있다. 먹이를 사냥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집 안팎의 일을 두루 돌보는 녀석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큰일을 당하면 모두 힘을 모아 해낸다. 초법과 분업,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그 힘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5mm) 크기의 녀석들에겐 높다란 탑. 이들은 모여 사는 것의 장점을 안다. 한 마리 늙고 힘없는 일개미가 고개를 내민다. 머리가 유난히 큰 걸 보니 전투용 병정개미다. 개미 사회에서 위험한 작업은 보통 늙은 일개미들에게 맡겨진다. 백전노장의 이 전투개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개미들이 쓰러진 병정개미를 끌고 간다. 살릴 수 있는지 가망이 없는지 더듬어 확인한다. 개미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다. 집 안에는 시체들을 쌓아두는 방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병정개미가 묻힌 곳은 바로 시체 저장실. 하루속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개미들이 작업을 서두른다. 개미들의 집은 용도별로 구분되고 작업도 분화돼 있다. 애벌레를 키우는 방에선 애벌레만을 돌보는 개미들이 있으며 고치를 키우는 방에선 고치 전담반이 숙성을 돕는다. 또 어떤 일개미는 여왕개미를 먹이고 보살피는 일만 한다. 수개미들도 혼인비행 전까지는 따로 격리된다. 이들이 이러한 그 철저한 그 조직력,
계급이 분화되어 있고 노동력이 또 노동이 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은 아마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 곤충의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그 혁명적인 존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나 개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 속만 빼놓고 어디나 개미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지구 전체를 점령했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이 적응이 되었는가. 아주 추운 북극 지방서부터 남극 지방까지 또는 그 열대 지방까지 다 점령을 했다. 바다가 육지를 드러내자 갯벌 생물들이 나타났다. 큰 집게발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농개. 자기 영역을 과시하며 탑을 쌓은 이 녀석은 암컷이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데 중심인 터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풀이나 나무 위가 아니어도 개미들은 살아간다. 바다 가까이 갯벌을 메꿔 농작지로 만든 땅 옆. 소금기 머금은 이곳에도 개미들이 산다. 3mm의 주름개미 한 마리가 개다리를 물고 가고 어떤 녀석들은 띠로 모여 남은 개 껍질을 뜯는다. 어떤 것이든 분해하고 해체해 먹이로 삼는 개미들은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암마이산과 수마이산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 곳. 이 암마이산 꼭대기에는 불개미들이 살고 있다. 집은 무덤 모양으로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덤불 아래 지었다. 햇빛이 심하게 비치면 안 깊숙이 내려가 살고 온도가 내려가면 올라와서 사는데 온도와 습도가 늘 알맞게 조절되는 곳이 이 불개미 집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틈에서도 개미는 살 수 있다. 짝짓기 시기에 맞춰 굴 밖을 나온 공주개미. 이 도시 속에도 이들이 만나 짝을 지는 공간이 있는 것이다. 땅 위라면 어떤 작은 틈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 바로 옆. 쓰러진 나무 등거를 집삼아 사는 개미들도 있다. 이 녀석들은 네눈개미다. 중남부 지방에 흩어져 살지만 개체수는 드물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녀석들이다. 배 위에 4개의 흰색 반점이 선명해 네눈개미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 개미는 일본 이름이 많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발견해 세계학회에 보고한 그대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학회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등록된 개미는 모두 4종류. 그중 하나가 1994년에 발견된 한라 왕개미다. 왕개미리 중에서 가장 날씬하고 세련된 모습. 제주도뿐 아니라 거문도를 비롯 남해안에서 발견되는 이 녀석들은 화렵수림에 주로 사는데 햇볕이 좋을 때면 고치와 애벌레를 말렸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들여놓는다. 어디에 살든 개미는 따뜻한 온도를 필요로 한다. 바위 위를 쏜살같이 걸어가는 개미, 가시개미다. 이들은 바위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얽어맨 채로 산다. 어디서든 개미는 산다. 나무와 돌틈,
식물과 동물 그 사이를 이들은 빽빽히 채운다. 고향 이집트로부터 비행기로 배로 건너와서는 결국 세계의 모든 아파트를 점령해버린 무리가 있다. 벽지 속이나 타일 틈, 수도관 등에 사는 애집개미다. 녀석들은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먹이까지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 크기는 겨우 2mm 정도. 애집개미가 있는 집에는 바퀴벌레들이 살기 힘들다. 녀석들이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간 덕분에 겨울잠을 잘 필요도 없어진 애집개미. 그러나 이들에게도 숙제가 있다. 따뜻한 공간을 얻는 대신 혼인 비행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친상간으로 종족의 수를 불려나간다. 미래 역시 성공적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장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다양한 자손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녀석들이 바로 애집개미입니다. 이 애집개미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왜? 어디나 따뜻한 집은 다 있으니까. (1억 년) 전 개미는 말벌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육지를 걸을 수 있게 됐으며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겹눈은 수천 개의 난눈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각각의 난눈은 독자적으로 빛을 받아 모자이크 상을 만들어 사물을 알아본다. 더듬이는 외부의 자극을 느끼는 민감한 기관. 이 더듬이로 사물을 구별할 뿐 아니라 맛과 냄새까지 알아낸다. 큰 턱은 적을 물어뜯거나 공격할 때, 먹이를 물어 집으로 옮길 때 사용된다. 사람으로 치면 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턱. 먹이를 잘게 부수는 건 작은 턱으로 한다. 사람의 입에 해당하는 부분, 굶주린 동료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때도 작은 턱을 사용한다. 개미는 2개의 기공으로 숨을 쉰다. 기공은 사람의 콧구멍과 같은 역할, 먼지를 걸르고 산소를 들여보낸다. 개미에겐 다른 곤충에겐 없는 배자루 마디가 있다. 흔히 개미 허리라고 말하는 부분, 이 허리로 좁은 굴 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1억 년이 지난 지금 개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 가운데 하나가 됐다. 주로 나무 속이나 바위 아래 사는 가시개미들이 땅속을 드나들며 흙을 물어나른다. 잠시 후 굴에서 일본 왕개미가 나왔다. 같은 종이라도 다른 핏줄이면 적으로 삼는 녀석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굴 속엔 2종의 개미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시개미와 일본 왕개미. 가시개미들은 꾸준히 굴 속을 드나들며 흙을 물어나른다. 가시개미와 왕개미 사이에 적대감은 보이지 않는다. 이 굴 옆으로 1m 간격을 두고 출입구가 또 하나 나 있는 걸로 봐서 이 군락은 꽤 큰 규모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왕개미는 가시개미 뒤를 쫓으며 행동을 감시한다. 굴에서 너무 멀어지는 녀석은 일일이 제지하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가시개미는 이 일본 왕개미의 노예였던 것이다. 가시개미 한 마리마다 일본 왕개미 한 마리가 붙어 다니며 감시를 하고 결국은 집 안으로 몰아넣는다. 개미는 다른 집을 침범해 고치나 애벌레를 훔쳐와 노예로 쓰는 일이 종종 있다. 여왕에게서 나오는 페로몬을 묻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로 믿게 한 다음 평생 복종하게 만든다. 노예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주인에게 길들여지며 주인을 위해 평생 일을 한다. 가시개미가 드나드는 모습을 끝까지 감시하는 일본 왕개미. 개미 사회는 노예를 부릴 만큼 고도로 진화한 사회다. 벌들도 개미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종. 꿀벌 사회에서도 일을 하는 계급이 따로 있다. 꿀을 채취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은 바로 일벌, 역시 암컷이다. 벌무리도 강력한 여권 사회. 수많은 일벌들이 한 마리의 여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왕은 몸집이 크며 일벌들이 보살핀다. 역시 엄격한 계급 사회. 여왕은 알 낳는 일에만 전념하며 모든 일은 암펄인 일벌들이 도맡는다. 수펄은 일벌보다 약간 큰 몸집. 개미 사회의 수개미처럼 번식을 하는 시기 말고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존재다. 번식기가 끝나면 일벌들은 수포를 몰아낸다. 이젠 먹이만 축내는 존재, 쓸모가 없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개미떼. 대담한 녀석 하나가 벌집을 기웃거린다. 개미는 이 시기가 되면 꿀벌집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걸 안다. 집 밖에 버려진 수포를 먹이로 쓰려는 개미. 땅벌도 나섰다. 이미 머리가 없어진 수풀 한 마리를 두고 왕개미와 경쟁을 한다. 버둥거리는 수풀을 집으로 옮겨가는 일개미. 위턱으로 살아꿈틀대는 상대를 제압한다. 수펄들이 제거되는 이 시기에 집단 전체가 사냥에 나섰다. 하늘을 날다가 땅 위를 걷게 되고 강력한 사회를 이루어 노예를 부리게 되기까지 이들은 어떻게 하나가 돼 진화의 역사를 걸어왔을까? 진화라는 거는 어차피 알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연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여지껏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기계 문명 사회를 이룩했을까? 우리 인간 사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사회라기보다는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사회라고 봐야 되죠. 전체의 안녕과 복지가
개인의 권익보다는 앞서는 사회.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개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히게 숨 막히게 돌아가는 조직 사회 같지만 느껴지죠. 숲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또 작은 생명들을 키운다. 참나무는 특유의 시큼한 냄새와 수액으로 수많은 곤충들을 불러들인다. 개미들도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한다. 장수말벌이 나타났다. 녀석은 참나무를 독점하려고 다른 녀석들을 몰아내버린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려는 심보. 아예 물어서 참나무 아래로 던져버린다. 시큼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든 사슴벌레. 대번에 장수말벌이 텃세를 부린다. 싱거운 한판. 숲에선 크고 작은 싸움들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승자와 패자가 생겨난다. 커다란 곤충들에겐 상대도 되지 않는 작은 개미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많은 개미들이 살아간다. 갈색발 왕개미는 침엽수림, 낙엽이 썩은 땅 속에 산다. 주로 지하 생활을 하는 개미들에게 무서운 적은 곰팡이. 비좁은 곳에 많은 숫자가 몰려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세 곰팡이가 번진다. 특히 차세대를 책임질 고치와 애벌레의 곰팡이가 전염되면 큰일. 일개미들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동생들을 돌본다. 개미들은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적응의 수단으로 엽가슴샘에서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냈다. 죽은 개미는 화학물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곰팡이가 온몸을 뒤덮는다. 짱구개미는 1년에 2번 먹이를 수확한다. 먹이는 주로 식물의 씨앗. 식물 가운데도 녀석들이 특히 좋아하는 종류가 있어 어떤 식물들은 크게 위축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식물들은 크게 번식을 한다. 또 어떤 식물들은 이들에 의해 자신의 종자를 널리 퍼뜨린다. 수확 활동이 식물의 분포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짱구개미는 너무 더워서 썩거나 발아하지 않을 정도의 깊이에 씨앗을 저장하고 다음 수확 시절까지 견딘다. 먹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것이다. 식물은 곤충과 함께 진화의 역사를 걸어왔다. 번식을 위해 식물은 화려한 꽃으로 곤충을 유혹한다. 식물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꽃을 피우기 위해 사용한다. 개미 역시 이 진화의 역사에 끼어들었다. 언뜻 보면 개미는 식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단물만 빼앗는 기생자로 보인다. 하지만 개미가 있는 식물엔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개미는 다른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식물에 달라붙는 곤충의 수를 크게 줄어들게 한다.
봉선화는 이런 개미를 불러들이기 위해 따로 밀선을 만든다. 단물이 있는 밀선을 만드는 건 꽃을 만드는 것보다 식물로선 훨씬 쉬운 일이다. 봉선화는 훨씬 적은 투자로 이익을 얻는 셈이다. 초식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신 단물을 얻는 개미. 이런 공생이 식물과 개미가 함께 진화하는 토대가 됐다. 어떤 식물은 수분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두릅나무 위로 단물을 채취하러 온 개미. 꽃술을 핥아먹다가 우연히 묻게 된 꽃가루는 다른 꽃으로 옮겨진다. 벌나비가 하는 것처럼 번식을 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생물들이 개미로부터 도움을 받고 개미에게 대가를 치른다. 개미가 오랜 세월을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식물과 동물,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미가 어떤 지역에 존재하게 되면 개미가 존재하기 전하고 상당히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극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 자연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내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햇볕을 피한 어두컴컴한 숲. 나무 틈에 고도로 발달된 사회 하나가 숨어 있다. 흰개미. 바깥을 내다보는 이 녀석은 일개미로 눈이 없다. 다만 빛을 직접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녀석들은 곤충 가운데 유일하게 식물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우스를 소화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름과는 달리 녀석들은 개미 무리가 아니다. 다만 여왕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개미와 닮았을 뿐이다. 여왕 옆에는 언제나 병정개미나 일개미가 시중을 들고 있다. 여왕은 비디안 북부에서 하루 3만 개 가까운 알을 낳는 때도 있다. 개미 무리의 일개미들이 모두 암컷인데 비해 흰개미의 일개미들은 수컷도 있다. 다만 생식을 하지 않을 뿐이다. 흰개미가 섭취한 먹이의 대부분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되는데 이것을 집 만드는 데 쓰기도 한다. 이들은 개미와는 전혀 독자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과정은 개미와 놀랍게도 닮아있다. 바퀴벌레와 같은 조상에서 분화됐다고 추정되는 흰개미는 지상의 거의 모든 목재를 분해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 세계 2,3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진 흰개미는 오늘날 개미와 더불어 번성을 거듭하고 있다. (2mm) 채 안 되는 이 녀석들은 혹개미다. 병정개미는 머리가 커서 일개미와 쉽게 구분된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가 아주 빠르다. 성질도 난폭한 편이어서 싸움을 시작하면 그 기세는 무서울 정도다. 녀석들이 흰개미 집을 침범했다. 개미는 흰개미들에겐 최악의 천적. 개미에게 들키면 흰개미는 거의 몰살을 면치 못한다. 작은 몸집으로 거대한 흰개미를 상대하는 혹개미. 더듬이를 물린 녀석이 어쩔 줄 모르고 배설물을 쏟아낸다. 사실 땅에서 이 개미 무리를 당할 만한 존재는 거의 없다. 어떤 곤충은 개미 모양을 흉내내 다른 적들의 접근을 막기도 한다.
개미어리 노린재는 겉모양은 언뜻 개미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위턱도 없고 영 다른 모습이다. 이 녀석은 살아남기 위해 개미의 모습을 닮은 채로 진화했다. 역시 이 지구에서 왕이라 불리는 인간을 모방하는 생물은 아직 없다. 개미의 위용을 빌어서 살아가는 생물이 있을 정도로 개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적이 없는 생물이 있을 리 없다. 끈끈이 주걱은 곤충을 먹고 사는 식물이다. 가시처럼 도단한 촉각목 끝에서 나오는 달콤한 점액으로 먹이를 유인한다. 먹이가 걸려들면 점액을 더 많이 분비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먹이는 벗어내려 할수록 더 꼼짝할 수 없다. 점액을 분비하는 촉각모는 먹이가 저항을 멈출 무렵 소화액을 분비하는 중간으로 둥글게 말아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 분비선에서 나오는 소화액으로 사냥감을 녹여 완전히 흡수한다. 자연에는 개미를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있다. 혼자 떨어져 나온 개미는 그대로 녀석의 먹이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죽는 개미는 전체 가운데 아주 소수. 개미들의 숫자는 이 지구를 빽빽히 채울 정도로 많다. 그렇다면 개미 종족을 위협하는 천적은 없다는 것일까? 개미들한테도 천적이 있죠. 개미의 가장 무서운 천적은 개미예요. 같은 개미 종족들. 그래서 그 세로 여왕개미가 나라를 건설할 때 우죽순격으로 막 일어나는 그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때에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국가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사라지는 개미들, 그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갈색발 왕개미와 일본 왕개미가 붙었다. 개미산과 위턱, 쓸 수 있는 무기를 총동원해 상대방을 공격한다. 하지만 일본 왕개미는 경정개미, 갈색발 왕개미는 체구도 작고 일개미에 불과하다. 그래도 어느 한편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운다.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승자의 먹이로 받쳐지는 패자. 천적끼리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1년에 2,000에서 2,500mm의 비가 내려 고온 다습하며 국토의 80%가 정글에 덮여 있다. 풍요로운 숲, 열대우림의 기후가 다양한 생물들을 키운다. 커다란 사냥감을 끌고 가는 불개미 무리. 꽁지를 내리고 페로몬을 뿌리며 뒤따라오는 녀석들을 이끈다. 무리에서도 정해진 역할이 있다. 앞장을 선 녀석이 전체를 리드하고 나머지는 일사불란하게 그 뒤를 따른다. 맨 뒤쪽에 선 녀석은 천적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넓은 숲, 정글을 살아가는 전략. 여기에서도 개미는 하나로 뭉쳐 살아가고 있었다. 쥐 아무리 큰 상대라도 물러서지 않으며 힘을 합쳐 뚫고 나간다.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 팔다리가 머리를 배신하지 않듯 녀석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열대에 사는 개미들은 추위를 피할 일이 없어 특별히 굴을 파고 들어가 살지 않는다. 그러나 사는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집단을 이루어 사회를 이루는 건 어디든 같다. 개미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사회성. 개미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모든 어려움을 하나가 돼 헤쳐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는 개체를 초월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룬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그중 하나가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작고 약한 하나하나가 모여 가장 강한 생명체가 된 것이다. 그들이 모든 집단을 같이 형성했을 때는 존재 가치가 있지만 그들을 떼어놨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다면 그들이 다 합쳐놨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들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다리, 순환계, 여러 가지 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한 마리의 그 개체가 하나의 세포와 같은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누리지 않습니까? 행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숱한 장애와 천적들을 피해 이제 이들은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 꾸준한 행렬은 이들이 1억 년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개미는 그냥 어느 집단의 나는 일부분이다. 이렇게 혐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난 척하지 않는단 말이죠. 잘난 척하지 않고 살아간 개미들 조상 때문에 현재 지구를 점령한 개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개미에게 배우자. 기계 문명 사회의 지배자가 우리 인간이라면 자연 생태계의 지배자가 개미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와 인간 두 지배자들이 그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낸 답안지가 둘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냐 하는 거죠. 거기엔 상당히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을 거다고 생각이 돼요.